저희가 그 회계 프로그램 그때 분계한 거 입력하면서 회사를 5,300번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5,300번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 코드에다가 5300 하면은 여기 기출산업이 있어요. 기출산업. 없으신 분 손? 없으신 분? 혹시나 이거 데이터가 없으면 어디에서 이제 다운받냐면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 웹하드에 가셔가지고 웹하드 그 다음에 LG 웹하드가 있거든요. LG 웹하드 백업하드 LG 웹하드 가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해서 PNP 북 치고 8282 하시면은 이제 로그인 하면 경영과 회계 백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23년 백데이터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전산회계 2급 EXE 누르셔서 백데이터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다 있으신 거죠? 없어요? 아, 네네네.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이제 377쪽 문제 한번 보고 계셔요. 일단 이렇게 천천히 잠깐만요. PN P북 PN P북 BOK 오케이 비밀번호 8282 네. 하고 나서 경영과 회계 백데이터 2023년 전산회계도 네, 오케이 이거 맞나요? 네 해보셔요. 그다음에 3개 누르시고요. 3개 누르시고 유지 그리고 더보기 그래도 계속 파일 열기 추가 정보 실행 됐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다 다운되었고 바탕화면으로 한번 닫기하고 여기 프로그램으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회사 등록 회사 코드 재생성 해본 적이 있네요. 그러면 5,300번을 여기 이제 기출산업 이때 맞죠? 네. 자, 우리 회사는 기출산업이라고 이 위에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 기출산업. 그 다음에 이제 377쪽으로 갑니다. 377. 377에 이제 필수 예제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그 주식회사 기출산업의 기준 거래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해라. 자, 일단은 지금 8월 1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냐면은 내가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판매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출산업이고 내가 판매하고 있다. 전자마을한테. 맞습니까?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고 8월 1일 날 작성 연월일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공급가액 1,800만 원 거기에 부가가치세 180만 원 이때 이제 돈은 어떻게 받았냐면 현금 받고 수표 받고 수표 받은 것은 계정과목 현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상했다. 자, 이렇게 그 지문을 봤을 때요. 지문을 보고 나서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여기 우리 분계할 때는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을 했었고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시고요. 이때 이제 날짜가 8엔터 1엔터란 말이에요. 8엔터 1엔터. 8엔터 1엔터다. 이때 이제부터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번만 해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기준을 잘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막 엄청 헷갈리고 실수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형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유형은요. 반드시 순서대로 하셔요. 순서대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거래가 매출이냐 매입이냐를 먼저 따져요. 근데 지금 이게 세금계산서 보니까 공급자가 나로 되어 있으니 매출이 나죠. 그래서 매출 여기만 보셔야 돼요. 매입 보면 안 돼요. 매출 보시고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매출이냐 매입이냐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중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게요. 일단은 이 11번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10% 세금이 부과된다.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가 있어. 그래서 10% 세금이 부과된다 하면 11번 과세의 매출이 돼요. 근데 이제 매출인데 0%가 부과된다. 그러면 영세율. 특히 이제 내구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을 때 12번을 선택하고요. 국경을 넘어가는 영세율은 여기 16번 수출을 선택해요. 국경을 넘어갈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는 16번 직수출 16번 국내 거래인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은 12번 영세율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인데요. 면세 물품을 판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뭐 책 같은 거 팔 수도 있죠. 그래서 매출했는데 책을 팔았다. 그러면 13번 13번인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계산서예요. 계산서. 이제 영수증이 계산서라고요. 따라서 이제 순서를 지키는데 어떤 순서를 지키냐면 매출이냐 매입이냐 따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가 있냐 없냐를 따지셔요.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은 11번, 12번, 계산서가 있으면은 13번, 계산서가 없으면은 이제 14번 건별 무증빙, 15번 안 나오고요.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세금 계산서 영수증이 없으면은 16번, 카드 매출 전표면은 17에서 19. 그리고 명건은 안 나옵니다. 전자 안 나오고요. 현금 영수증에 부가치세가 있으면은 현과. 현금 영수증에 그 면세 물품이면은 현면 아니면 현영. 따라서 11, 12, 계산서 13. 매출할 때 영수증 안 줘도 돼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안 줘도 돼요? 매출할 때. 영수증 안 줘도 돼요?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매출할 때는 안 줘도 되잖아요. 신용카드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는데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자인데도 여기 세금 계산서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는데. 그러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나 부가치세는 내야 돼요. 영수증은 안 줘도. 무증빙일 때 14, 국경을 넘어가면 16, 카드면은 17에서 19, 현금 영수증이면 22에서 24. 됐나요? 예. 자, 항상 기준은 영수증이 돼야 돼요. 영수증. 자, 따라서 지금 매출이고요. 지금 매출했고요. 순서 그리고 세금 계산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 얘가 뭐가 되냐면 11번 과세 매출이 됩니다. 11번 과세 매출. 됐나요? 그래서 11번이라고요. 11번. 11 쳐보셔요. 11 쳐보셔요. 자, 품목은 뭐냐면 제품 팔았다. 500개 36,000원. 제품. 여기는 그냥 품목을 대강 적는 것이지 계정 과목을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품 매출 이렇게까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500개였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36,000원. 36 플러스 하시면 되죠. 36 숫자 키 옆에 플러스 키 누르시면 되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1,800, 부가세는 180. 코드는 누구한테 팔았냐 이거요. 코드를 누구한테 팔았냐고 했는데 기출산업 입력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회사니까요. 전자마을에 팔았고요. 전자마을 2001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전자 이메일로 받았냐 아니면 종이 받았냐. 전자 세금 받았다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전자 이메일로 받았다. 따라서 1 하시면 돼요. 1.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여기에 숫자 1. 분계는 뭐냐면 현금도 받고 외상도 있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그 전액 현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한번 보셔요. 아래쪽에 1 하면 전액 현금 받았다. 그리고 2 하면 전액 외상이다. 4 하면 카드다. 그게 아니라면 혼합하셔서 분계를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분계는 몇 번이냐면 3. 분계 3. 왜냐면 전액 현금 받고 전액 외상이고 전액 카드 아니잖아요. 제품 판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팔면서 부가치세 10% 더 뜯어놓은 건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돈 받죠. 3, 101, 현금 101, 당좌예금 102, 보통예금 103. 이때 이제 현금 300만 원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고 돈 안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의 활동을 하고 팔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면 미수금. 맞나요? 외상 매출금 두 글자 치시면 되지요. 그래서 엔터. 저번에 일반 전표 입력을 입력해 봤기 때문에 뭐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상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이 있는데 이 상단 부분을 잘 입력하셔야 돼요. 이유는 부가치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이렇게 유형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그리고 여기 이제 거래처를 입력하면 부가치세 신고서가 이제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은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단은 뭐냐면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분계하던 거. 그래서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드니까 둘 다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적요는요 채점 대상이 아니셔요. 채점 대상이 아닌데 이 위에 품목의 제품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뭐 수량 단가가 자동으로 내려온다. 굳이 지울 필요는 없다. 채점 대상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거래처도요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따라 내려와요. 그렇고 그다음에 항상 입력하고 나면은 공급가액을 클릭하셔가지고 하단에 분기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8월 2일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길어졌어요. 8월 2일 구리전자의 제품 100개를 판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품을 판매 1, 매출 1. 두 번째, 영수증 2.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가치세가 별도로 있어요.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 10% 부가치세가 별도로 있다면 이것은 11번 과세 매출이 된다. 맞아요. 자, 됐고요. 이렇게 했고 어쨌든 팔았어. 그리고 천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고 어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제품 팔고요. 구리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한림소프트가 발행한 약속금. 한림소프트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어음을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구리한테 팔았는데 구리가 발행한 게 아니고 구리가 한림한테 받을 수 있는 그 어음을 나한테 준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나는 누구한테 돈 받냐? 구리한테 돈 받는 게 아니고 한림한테 돈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돈 받기로 했고요. 자, 됐고 따라서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고 10%이기 때문에 8월 2 엔터.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 돼요. 품목은 제품 팔았고 100개 팔았고 15만 원. 공급가액 1,500. 코드는 F2 눌러서 구리전자한테 팔았어요. 구리.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현 씨인가요? 그 누가? 은수 씨? 오케이. 천천히. 구리전자. 됐나요?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자로 받았는지 종이로 받았는지 확인하셔요. 뭘로 받았습니까? 전자 1. 이게 글자가 이제 많으니까 좀 꼼꼼히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1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은 이제 하단에 나와 있죠. 1, 여.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0, 부. 이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데 좀 매출이 적은 자가 있어요. 1억 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하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매입을 했다면 종이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입력하면 안 돼. 이제 전자로 받았기 때문에 1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팔고 하나는 어음받고 하나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따라서 전액 현금 받으면 1, 전액 외상이면 2, 카드면 4, 전액 카드면 4. 근데 이제 좀 복잡하니까 3 혼합하시면 돼요. 3 혼합.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품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받을 건데 3 이렇게 받을 건데, 근데 이때 그 지금 어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구리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 할님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어음을 구리가 나한테 준 거죠. 나도 할님한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배서라고 그래요. 받을 어음. 조심하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래처 있죠. 이거 조심하셔요. 그래서 구리전자한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할님이다. 얼마냐면 1,000. 판매 대금 중 1,000만 원은 구리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한림 소프트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배서 양도 받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1,000이다. 1,000. 1,000을 한림 소프트한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 2 외상 매출금. 1개월 후에 수취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두 글자 치면 돼요. 외상 엔터. 외상 매출금. 나머지 65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엔터 하고 나서 항상 공급가액을 클릭하셔요. 그리고 하단에 분계가 잘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건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이제 입력하는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수업할 게 없고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분계죠, 분계. 제품을 이익 붙여서 팔고 제품 만든 원가에다가 이익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자, 얼마에 팔았냐면은 1,500만 원. 1,500에 팔고, 이때 이제 돈은 10%를 더 받습니다. 1,650만 원을 이제 받죠? 1,650만 원. 이때 이제 150만 원은 뭐냐? 매출할 때 부가세를 반드시 뜯어야 된다 했잖아요. 물건값에. 부가세를 반드시 뜯어야 된다. 이때 뜯었다가 국가에 내야 되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일단 잡아놔요. 이때 이제 예수금은 그냥 예수금이 아니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현금 그 1,65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 받았냐면은 받으름으로 받고, 받을 어음으로 한림소프트 1,000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650만 원.
이제 외상, 매출, 금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일단 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고 그리고 10%면은 11번 과세 매출이라고요. 지금 유형별 분계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매출 계속 과세 매출일 거예요.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 10%가 있는 이제 유형별 분계라서. 근데 문제는 분계라고요. 분계. 그래서 여기 한림한테 받아야 된다. 거래처 잘 입력할 수 있는지 자 하시고 따라서 이제 입력은 다 끝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공책이나 뭐 이렇게 공간이 있다면 3번부터 있잖아요. 7번까지 먼저 분계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보시고 전부 다 지금 매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출하는 공급가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예수금으로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돈 받는 그런 분계를 일단 입력하기 전에 하셔요. 지금 한시인데요. 한시인데 10분까지. 10분까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3번부터 7번까지 손으로 한번 분계해 보셔요. 그리고 입력할게요. 입력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